지난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A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항공권 사진 2장을 보냈습니다.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주 명의로 예약된 인천발 베트남 하노이행 프레스티지석 항공권입니다. 그리고 한 달 뒤 하노이 공항에 이들이 입국할 때 승무원이 마중 나오거나 승무원 창구에서 입국 심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. 그러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. 같은 해 11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날엔 대한항공 측이 수속 카운터를 표시한 지도와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이용 방법 등을 보좌진에게 상세히 전달했습니다. 혹시 카운터에서 제지당하면 모 그룹장의 이름을 대라는 조언도 붙였습니다. 이때 김 원내대표의 부인은 이코노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호텔에 이어 의전 논란까지 불거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부적절하다면서도 관계가 틀어진 보좌진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또 당시 며느리와 손주, 아내 모두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,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.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문제를 다루는 국토위와 정무위 소속이었습니다.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앞에서는 서민 외치고 뒤로는 공짜 호텔 누리니까 좋냐고 지적했고 여당 내에서도 아쉽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본인의 주의를 좀 충분히 다시 좀 돌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기강을 스스로 좀 확립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. 한 시민단체가 김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은 이제 수사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. MBC 뉴스 장식입니다. 김 원내대표는 이번 보도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지만 전날 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아 쓴 의혹이 보도된 데 대해선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맞다 됐냐,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같은 감정적 반응을 보여 비판을 받았습니다. 각종 개인적 의혹이 계속해서 터지자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더 부적절했던 건 오늘 그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더 부적절한 것 같아요. 기자들 질문하는데 막 윽박 지르듯이 뭐 그래 잘못했다, 뭐 이제 됐냐 이런 거잖아요. 부적절한 건 사실이죠. 네. 그래서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할 거예요. 그래요? 솔직히 인정을 할 건 하고. 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가 대한항공 관계자와 지난해 10월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입니다. 김 의원이 대한항공의 한 전무로부터 계열사 호텔 투숙권을 받은 것 같다며 제주 서귀포의 호텔 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하는 내용입니다. A씨는 2인 조식이 포함된 로얄 스위트룸 1박 또는 코너 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초대권 사진 2장도 전달했습니다. 대한항공 관계자의 응답을 거쳐 김병기 외 1인의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박 3일간 로얄 스위트 객실 예약이 확정됐습니다. 이후 A씨는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추가 침대 배치가 가능하다는 대한항공 관계자의 요청을 수락했고 아드님 조식에 대한 질문에는 돈 더 내고 드신다 한다고 답했습니다. 로얄 스위트의 1박 숙박비는 호텔 공식 사이트에 72만 5천 원부터로 기재돼 있습니다. 이틀치 숙박요금과 조식 비용, 추가 침대 비용 등을 더해 김 의원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64만 8천 원이 됩니다.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위 소속이었고 국토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문제 등 항공 현안의 주무 상임위입니다.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되고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한겨레에 밝혔습니다. 김 원내대표 측과 특정 항공사의 청탁 관련 문자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인사청탁 파문을 일으킨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를 유임시킨 김 원내대표의 결정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문 부대표는 공식 사과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원내 지도부에 이름한다고 밝혔는데
김 원내대표는 장고를 거듭하다 심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목을 칠 순 없다며 유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오히려 청탁 문자를 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은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수리했습니다.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쿠팡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보좌관 출신 임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언급했다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.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의도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대준 대표와 민병기 부사장 등 쿠팡 임직원들을 만났습니다. 이 만남 약 한 달 뒤 김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 쿠팡 임원 2명이 각각 해외 발령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해외 발령을 통보받은 김모 상무는 차측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. 김병기 의원이 뭘 보여주고 있다가 외면했어. 안 봤어. 자료 같은 거 난 전혀 안 봤어. 오찬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가 박대준 대표에게 자신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다는 겁니다. 박 대표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.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사실 거절했어. 내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당신한테 불이익 주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. 김 원내대표가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.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쿠팡 대표에게 국회를 상대로 지나치게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주의를 줬다며 전직 보좌 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런 방식으로 대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결국 퇴사하게 된 김모 상무는 MBC에 김 의원이 자신의 비위에 대한 언론 기사의 제보자로 나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악감정을 품고 쿠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이외에도 쿠팡이 낸 걸로 알려진 식사비 70만 원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. 국민의힘은 누가 밥값을 냈는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밝히기 위해 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청문회와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시 38,000원짜리 파스타를 먹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든 만날 것이라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